안녕하세요. 1월 6일 오늘은 4개의 종목을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장 상황과 함께 주가의 위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업적인 내용은 오늘은 좀 하지를 않고요. 시장 상황이 1월 들어서 현재 세 가지의 힘듦으로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긴급 재정입니다. 긴축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실적이 우려가 되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돌파한 1201원 정도 1년 한 2년 만에 가장 높은 원달러 환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에서의 가장 사상 최대의 직원이 횡령한 사실이 있었죠. 1,800억 원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오미크론은 이제 워낙에 큰 사건들이 있어서 금융시장을 요동치기에 좀 가라앉은 그런 오미크론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이 시각에 10시가 좀이 다 되는데 유럽 증시는 1%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1.35%, 독일은 1.27%, 그리고 영국은 0.63%. 오늘 새벽녘이죠. 미국의 연준위의 파월 의장이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권에 대해서 나스닥이 3%대 하락을 했고요. 오늘 이틀째에 나스닥 현재 선물은 100포인트, 어느 정도의 안정세를 하게 된다라면, 유럽 증시는 전일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늦게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유럽 증시도 어느 정도의 1%대 정도의 코스닥이 3% 정도 2.9%의 하락보다도 더 크게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대 2%대에 빠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러시아는 변동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러시아는 가능성도 열어두고요. 어쨌든 현재의 유럽 증시도 약보합보다는 좀 더 하락폭이 좀 키워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정작 외국인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거래소에서 1,793억 원을 순매수한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오히려 더 지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그렇게 큰 매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번에는 지난해하고는 다르겠지만 개인들이 얼마만큼 현재 고객예탁금이 71조 원에 해당을 하고요. 신용융자 잔고도 23조 1205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투매가 이어지고 현재 그 물량을 이 71조 원의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대기 자금이 어느 정도 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하방 경직의 지수가 나오면서 반등으로 갈지일까? 지난해 3, 4개월 동안의 지속적인 가격 조정은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것인데요. 어쨌든 오늘 밤에 나스닥 증시, 미증시의 상황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정화. 저는 그렇게 금리가 뭐 0.5% 정도보다는 인상하더라도 0.25, 0.25 단계적으로 하겠지.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저 역시도 그리고 새롭게 동학개미가 들어오신 대한민국의 투자자분들도 다시는 증시의 맛을 들인 사람이라면 다시 은행금리 적금들로 가지 않고 펀드들로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71조 원에 해당하는 고객예탁금은 여전히 증시에 남아있을 것이고요. 어느 시기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은 다시 살아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이오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이것은 올 3월, 4월 1분기 정도에 중국으로 진출하기 하는 필러 부분에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꿈의 이익률 50%를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은 저는 바라보기에 요 상장된 지는 물론 얼마 안 됐지만 24,000원 정도라고 하면 괜찮지 않나. 물론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분봉을 통해서 하방 경직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될 것입니다. 바이오플러스의 분봉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최근에는 지지라인을 잘 받고 있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라고 한다면 이 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가격요, 요 가격. 따라서 이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 24,000원, 4,500원 이하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괜찮지 않나? 1차 매수에 많이 들어갈 부분이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서는 제가 바라보기에는 시장의 조사를 해보면서 어느 것이요? 23,000원 정도나 22,000원 정도에 이렇게 나누어서 단기, 중기를 바라보아도 나쁘지 않을 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네오 이뮨텍인데 하이루킨 7이 올해는 잘 하게 되면 기술 수출까지 이번에 10일부터 진행을 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참석을 하고요. 또다시 10,000원 이하로 이렇게 일봉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일봉상에서의 10,000원 이하 최저점은 9,500원 정도가 되고요. 10,000원 이하에서는 단기일지라도 충분히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시장이 하락세로 흔들리게 되면은요 9,500원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장,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의 흐름과 함께 10,000원 이하라고 하면 괜찮지만 우리는 조금 더 10원, 20, 50원일지라도 싸게 산다라고 한다면 일단 10,000원 아래 매수의 포지션이다. 보조지표상으로는 여전히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9,920원 정도의 네오 이뮨텍이 오늘 12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29포인트, 2.9%까지 하락을 했음에도 네오 이뮨텍은 120만 주의 거래량 1.78, 즉 코스닥의 하락폭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180원 하락한 9,920원. 따라서 요 근방에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9,900원대 이하에서 1차로 매수하고 한 번 더 떨어지게 된다라면 관망을 하다가 9,500원 근방 이하에서 2차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9,300원 정도 이제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러한 전략으로서 일단은 10,000원 아래에 왔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매력적인 네오 이뮨텍의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단히 오랜만에 하는 프로텍입니다. 프로텍은 갱본더로서 이제 플렉시블한 그러한 반도체 후공정에 있어서 반도체 생산을 100배 향상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프로텍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내놓는 기사가 거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하기도 그렇고 기업적인 내용을 도통 기사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25,00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수의 가격이 되리라고 보고요. 오늘은 현재 3%대의 하락을 해서 24,550원. 최근에 가장 낮은 가격은 일봉상에서 22,700원 정도. 바로 요 앞전의 저점은 23,300원. 현재는 24,550원이기 때문에 24,000원 아래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 근방이 되겠죠.
현재 현금도 빵빵하고, 지난해 2021년 4분기까지 해서 영업이익이 500억 원에 해당하는 목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450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기에 충분한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신성장 동력으로서는 여전히 갱본더 장비의 상용화가 되는데, 이곳을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제 소재의 변화와 함께 플렉시블한 그러한 장비가 반도체가 진행이 되면서 신성장 동력의 갱본더가 나올 시기를 프로텍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단기일지라도 24,000원 금방 아래 정도라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봉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현재 24,550원이고요. 최근의 가격은 23,000원 정도, 그리고 23,000원 이하 정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와 여기를 보게 되면 24,000원 금방 내지는 이하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프로텍의 매수 진입의 가격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니들 댄 기술의 라파스입니다. 라파스는 현재의 고점들이 좀 낮아지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점이 잘 지켜지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라파스에 대해서는 시가총 2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라파스는 4천억 정도가 되죠. 4천 얼마예요? 좀 더 줄어들어서 3,786억 원에 해당을 합니다. 현재로서도 좋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류가 편리하게 되는 주사보다는 붙이는 그러한 패치 형태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최저점은 43,000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9% 하락, 36,000주의 거래량을 보임으로써 44,050원인데 44,000원 이하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최근에는 43,000원이 가장 바닥권이었다라고 한번 볼 적에, 그러면은 최근에 43,000원 정도, 43,500원 이하 정도라고 한다면 진입을 하고 기다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4만원까지의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 바로 직전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이 얼마인고 하면은 43,000원 이하 정도가 되고 4만원, 현재 44,050원이기 때문에 44,500원 이하, 43,000원이면 감삼의 자리로, 그러면서 기다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기술적으로만 네 종목을 한번 봤는데요. 우선은 기술적인 부분은 저는 한 30% 정도, 100%에서 기업을 분석을 하는데, 주가를 분석을 하는데 기업과 기술적, 기업은 70% 이상이요, 기술적은 30% 미만으로 볼 적에 네 종목을 오늘은 글로벌 시장, 국내 시장, 현 상황의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기술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잘하면 나스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면서, 물론 유럽은 오늘 정도는 하락세가 좀 될 것을 보고요. 현재 10시 10분을 좀 지나고 있는데 프랑스는 1.3%, 독일은 1.2%의 마이너스, 영국은 0.58,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미 금리 인상, 긴축 재정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데, 금리 인상은 0.25, 현재 팬데믹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하는 거. 그렇다라고 해서 큰 폭의
일부의 움직임이 있을지어도 몇 개월 정도 지속되는 그러한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기회로 여기는 시기로 바라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술 쪽 그리고 시장 상황과 함께 네 종목 바이오플러스, 네오이뮨텍, 프로텍, 라파스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어려운 장 수고 많으셨습니다.